최근에 우연히 읽게 된 헬스조선의 기사인 이 깊은 잠이 부족하면 뇌에 노폐물이 쌓일까라는 칼럼을 보면서 이런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팩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논문을 좀 검색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브레인 포그가 있어요. 브레인 포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의 사연을 자주 듣게 됩니다. 머리가 답답하다, 안개가 낀 것 같다, 또는 이렇게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러고 살다 보면 바보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MRI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해도 염증도 없고 MRI에 병변도 없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난감하고 치료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오상에서는 이 뇌 청소 시스템, 글림파틱 시스템을 자극하는 자율신경계 주사치료, 이 자율신경계 주사치료는 일반적인 자율신경 실조증 주사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경두계 자기장, TMS, 이 면역 개선 치료 등을 통해서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나 머리의 멍함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면이, 특히 이 깊은 숙면이 신경계 질환의 발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논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해 출간된 논문인데요. 여러 신경학적 장애에서 글림파틱 시스템이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 또 수면이나 혈관 건강이 이와 어떻게 맞물려서 발생하는지 전반적으로 리뷰가 되어 있는데, 난렘 수면이라는 깊은 수면과 혈관 건강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장애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작년에 출간된 논문인데요. 이 수면의 질이 양호한 사람들은 뇌의 구조적이나 기능적인 커플링과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지만 반대로 수면의 질이 낮으면 이 연결성이 끊어지고 인지 기능 저하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논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양질의 수면이 인지 기능을 포함한 뇌 기능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기전으로 이 양질의 수면이 글림파틱 시스템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여드린 헬스조선 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깊은 잠이 부족하게 되면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는 내용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어가 좀 어렵죠. 이 글림파틱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글림파틱 시스템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뇌의 청소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이 글림파틱 시스템은 글리아와 림파틱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글리아라는 것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뇌세포를 이 뇌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 또는 보조 세포를 의미하는데, 이 글리아는 뇌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뇌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청소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림파틱은 림프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림프 시스템은 온몸에 체액을 순환시켜서 노폐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염이나 암세포를 걸러내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림프 시스템, 림프 순환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글리아와 림프 시스템을 합쳐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대표적인 역할은 이 뇌의 노폐물 청소입니다. 즉, 글림파틱 시스템은 뇌가 밤에 잠자는 동안에 뇌 척수액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란 것은 뇌를 담고 있는 물을 말합니다. 뇌 척수액을 이용해서 뇌의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 예를 들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을 배출을 시키고 청소를 하게 되는 뇌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뇌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뇌 청소 시스템의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이 양질의 수면이 관여한다는 논문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면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 등도 이 뇌 청소 시스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문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히 접하거나 볼 수 있는 이 수면이나 불면증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논문이 많다는 것은 이 수면의 질이 얼마나 신경계 질환의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최신 논문을 보면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뇌경색뿐만이 아니라 파킨슨병의 리스크도 올라간다는 내용도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인지기능 저하의 리스크도 증가한다는 내용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질의 수면이 신경계 기능과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양질의 수면이 뇌경색이나 파킨슨병, 치매 등의 예방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일상 생활 속의 생활 습관, 잠자기 전에 너무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또는 커피나 술, 담배 또는 자극적인 음식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변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분들은 잠을 자려고 하면 너무나 각성이 되고 목, 어깨도 경직이 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기 때문에 마치 뭔가 활발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교감 항진이 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을 자도 난렘 수면이 적고 꿈을 많이 꾸고 자다가 자주 깨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는데 교감신경 항진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그다음에 교감신경의 항진, 그리고 수면 중에 나타나는 무호흡이라든지 수면 환경들도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데 수면이 잘 안 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세로토닌 분비가 떨어지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호르몬 분비 과정에서의 문제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원인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나는 불면증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뭐 때문에 양질의 수면이 안 됩니다 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내가 해당하는 것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다음 음식, 그다음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자율신경의 문제, 그리고 호르몬 관련된 문제 등등 수면 무호흡도 포함해서요.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생활 습관의 개선을 우선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식품도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 유도제나 신경안정제를 좀 일시적으로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한번 복용해 보는 것도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수면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학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만성화되고 장복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보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라는 게 뭘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수면, 불면, 양질의 수면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활 습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와 지혜가 될 수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